어릴 때의 사고로 아버지를 잃고 식물인간 어머니를 간병하는 정카이스. 그때부터 흥분하면 자신이 광대로 변해버리고 주변 사람들은 이상한 생명체로 바뀌어 보이는 정신병을 가지게 됐죠. 수학교사였던 아버지를 닮아 정카이스는 매우 똑똑했지만 자신의 정신병과 같은 광대의 모습으로 게임랜드에서 알바를 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찾아와 좋은 집을 알아냈다며 자신과 함께 투자하지 않겠냐고 물어봅니다. 돈이 없었던 정카이스는 이를 거절하지만 썸녀와 어머니의 좋은 미래를 위해 집을 저당받기로 합니다. 며칠이 지난 뒤 더 이상 친구와 연락이 되지 않고 정카이스는 친구에게 사기를 당하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계약서를 쓸 때 친구의 옆에 있었던 남자를 쫓아가다 의문의 장소로 납치되어 옵니다. 핀 교수님? 엄청난 빛에 시달리게 된 정카이스에게 흥미로운 제안을 하는데요.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어떤 게임을 하는데 게임을 잘하면 빛 청사는 물론 돈을 더 벌어갈 수 있다고도 얘기하죠. 지금 빛으론 4개의 직업을 30년 동안 먹지도 자지도 않고 일해야 갚을 수 있었기에 방법이 없었던 정카이스는 게임을 하러 가게 됩니다. 그 게임은 바로 가위바위보 게임이었습니다. 이 단순한 게임이 어떤 긴장감을 주겠냐고 생각하겠지만 굉장히 쫄깃쫄깃한 전개를 보여줍니다. 이후에는 스포가 있습니다. 스포를 원치 않으시는 분은 넷플릭스에서 시청 부탁드립니다. 기본 룰은 게임이 끝나기 전까지 모든 카드를 소진하되 3개의 별을 가지고 있어야 했습니다. 첫 게임, 자신과 같은 중국인이 무승부로 카드를 없애버리고 이 배를 안전하게 떠나자고 제안합니다. 역시나 다를까 사기였습니다. 그렇게 카드는 거의 잃고 별은 하나밖에 남지 않은 정카이스. 이때 사기친 친구를 게임장에서 발견하는데 죽이고 싶었지만 사정을 듣고 나니 안쓰러워 동맹을 맺기로 합니다. 배에 탄 사람들은 게임을 몇 번이나 한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게임에 져서 검은 방에 끌려가게 되면 인체 실험실에 실험체로 쓰이게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남은 방법은 2개의 별을 가지고 있지만 카드가 없는 사람을 꼬들겨 게임을 같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인도 정카이스의 카드를 몰래 빼돌려 게임을 해버립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게 됩니다. 죽여도 모자랐지만 또 한 번 중국인의 불쌍한 사정을 들으며 동맹을 맺기로 합니다. 이때 이 중국인은 자신이 너무 많이 속아 어쩔 수 없었다며 너희 카드들은 누가 봐도 의심하기 좋은 카드라는 말을 합니다. 모든 플레이어들은 안전빵을 위해 무조건 가위바위보를 골고루 가지고 있는데 정카이스의 패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정카이스는 이때 힌트를 얻고 가위바위보를 골고루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게 됩니다. Check. 드디어 게임에서 한 차례 이기게 된 정카이스는 3판을 더 하자고 자극합니다. 그렇게 2번을 더 이기게 되는데 갑자기 게임이 중단됩니다. 3개의 별을 가지고 있지만 게임을 더 이상 하기 싫었던 한 플레이어는 카드를 변기에 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카드는 추적이 가능하기에 운영자는 플레이어를 죽여버립니다.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고 돈을 빌려서 마지막에 별을 사야 하나 게임으로 도박을 해야 하나 선택해야 하는 순간 정카이스는 유리한 카드를 몽땅 사서 카드들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게임을 하자고 제안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게임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예상했던 카드의 흐름이 깨지고 가위만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알고 보니 다른 사람이 정카이스의 전략을 알고 똑같이 카드를 사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던 정카이스는 상대팀의 남은 별들과 돈을 걸자고 제안합니다. 그렇게 게임은 시작되고 뭔가 불안해하는 상대팀에 비해 정카이스는 자신에 넘치는데요. 정카이스의 전략을 알고 있었던 상대팀은 홀수 카드였다는 것을 알아내게 됩니다.
짝수 카드였다면 무승부로 게임을 끝낼 수 있었지만 홀수이기에 누군가와는 게임을 해야 했고 정카이스의 전략을 알고 있었기에 그들을 이길 수밖에 없는 패를 홀수로 놔뒀던 것이죠. 이를 추측했던 정카이스는 게임에서 이기게 됩니다. 가위를 제외한 모든 패를 거의 가지게 된 정카이스에게 별을 줄 테니 친구들을 버리고 안전구역으로 가라며 제안합니다. 역시나 바라는 바는 있었죠. 자신에게 원하는 카드를 주고 떠나려고 했지만 정카이스는 의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다시 게임을 하려고 하는데 사기를 쳤던 중국인이 남은 사람들의 카드를 모두 안다며 호통칩니다. 이런 위험한 시점에서 카드를 섞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중국인. 카드를 섞게 되면 카드를 독차지하고 있었다는 걸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기 때문에 곤란해집니다. 하지만 카드를 섞은 사람끼리만 게임을 하자는 중국인의 제안에 어쩔 수 없이 섞게 됩니다. 카드를 모두 섞고 게임을 하려는 찰나 중국인은 정카이스의 패를 던져버립니다. 카드를 다 줍고 다른 이에게 게임을 하자고 제안합니다. 중국인과 정카이스 모두 한 플레이어에게 제안하는데요. 정카이스는 중국인이 우리를 속인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카드를 섞은 것 같지만 자신만이 아는 표시를 통해 이길 수밖에 없는 패를 만들어냈다고. 실제로 가위에는 접힌 표시들이 있었고 정카이스는 다른 플레이어들에게 블라인드로 카드를 오픈하겠다고 게임을 제안합니다. 가위바위보를 모두 가진 건 정카이스 뿐이었기에 하나씩 덮어둘 테니 3장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게임을 하라는 것이었죠. 모든 플레이어가 공정하게 게임을 하기 시작했고 게임을 하기 어려워진 중국인은 다급해져 갑니다. 정카이스는 이때 쇼타임이라고 얘기합니다. 정카이스는 중국인에게 다가가 병기의 카드를 버렸던 플레이어 생각나냐며 물었죠. 아마 남은 가위는 병기로 흘러갔을 것이고 그 카드는 전광판에서 줄어들지 않기에 결론은 정카이스만 카드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별은 많았지만 카드를 소진하지 않으면 이 또한 게임 실격이기에 중국인은 어쩔 수 없이 게임을 진행합니다. 처음부터 사기친 이 중국인의 괘씸함을 벌하기 위해 정카이스는 게임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중국인이 자신의 뺨을 때리도록 시킵니다. 카드를 소진하지 않으면 자신도 검은 방에 끌려가야 했기에 사정없이 자신의 뺨을 때리는 중국인. 1초를 앞두고 정카이스는 카드를 내민 채 게임을 이깁니다. 별을 가지게 됐지만 카드를 소진해야 했기에 별을 친구들에게 맡기고 검은 방에 들어가게 됩니다. 검은 방에 들어가 한 남자를 만나게 되는데 빈손으로 들어왔다며 정카이스를 꾸짖습니다. 자신은 많은 플레이를 친구들과 해왔고 맡겨놓은 게 없다면 자신을 왜 구해주겠냐는 말을 합니다. 말하기가 무섭게 검은 방에 있는 사람들을 되살릴 기회와 별을 사고팔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절친은 정카이스를 구하려고 하지만 이때 동맹을 맺었던 중국인이 자신은 구하기 싫다며 얘기합니다. 그 중국인은 심지어 딸도 없었고 이름도 지어낸 것이었죠. 2억 5천은 좋게 받을 수 있는 별들이었고 카드를 사기 위해 대출받았던 돈들의 이자를 도대체 어떻게 갚을 수 있겠냐며 꾸짖습니다. 절친은 그 말에 좌절하며 너의 엄마는 이제 내 엄마라며 무릎을 꿇으며 사죄합니다. 정카이스는 과연 이 검은 방에서 나갈 수 있을까요? 사기와 배신, 거짓말로 가득 찬 애니멀 월드. 이후에는 영화로 확인해주세요. 애니멀 월드를 처음 보며 느꼈던 건 역시 대륙의 힘. 중국의 엄청난 스케일에 깜짝 놀랐는데요. 저는 애니멀 월드를 한 달 동안 17번 볼 정도로 매번 봐도 색다른 연출에 감탄을 하며 봤습니다. 영화평 중에는 연출이 과한 것 같다는 평이 있었지만 그만큼 화려한 연출과 섬세한 디자인들이 눈을 심심하지 않게 해주는 킬링타임 영화입니다. 흔한 가위가위보 게임이지만 각 역할들의 배우가 훌륭한 연기로 긴장감을 배로 이끌어줍니다. 마이클 더글라스와 이혁봉의 연기는 정말 이 영화의 MSG였습니다. 마치 제가 그 게임장을 CCTV로 보고 있는 것 같은 몰입감을 줍니다. 자세한 캐릭터 설정을 초반부에 보여주면서 후반부에 가도 이야기의 전개는 튼튼합니다. 다음 편을 뜻하는 이스터 에그가 끝날 때쯤 보여지는데요.
어떤 캐스팅과 스토리로 이어질지 기대가 됩니다. 박진감 넘치고 화려한 킬링타임용 영화를 찾으신다면 애니멀 월드 추천드립니다. 이때까지 올덴 무비였습니다. Interesting.